2025년 11월 마지막 K2 전차가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계약 체결 3년 3개월 만입니다. 같은 시기 노르웨이는 2023년 주문한 레오파드2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54대 완납까지는 2031년이 걸립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지금 유럽 방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각 변동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2025년 5월 슬로바키아 합동훈련에 파견된 K2 전차 1개 대대분이 훈련 후 그대로 슬로바키아에 작전 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폴란드가 자국군 전차를 이웃나라에 전시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180대를 확보했고 7월에 추가 180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K2PL을 주변국에 판촉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이 영업사원이 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FA50의 경우 2024년 하반기부터 폴란드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잡음이 생겼죠. 12대 중 절반이 가동 불능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폴란드 야당은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의 해명에 따르면 이는 장비 불량이 아니라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였고 현재는 12대 중 11대가 정상 가동 중입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미국산 무장 통합이 미국 수출 허가 지연으로 막혔던 겁니다. 결국 FA50 PL36대의 공급 개시 시점을 1년 반 이상 늦추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죠. K방산 수출 역사상 납기 지연에 따른 수정 계약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2024년 10월 방한했을 때 카이와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며 협력을 강화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차와 자주포는 약속을 지켰고 전투기 문제는 기술적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반면 독일은 2023년 라인메탈 CEO는 레오파드를 내일 보내기로 결정해도 배송은 내년 초까지 걸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차량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용은 수억 유로, 시간은 수개월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레오파드2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조차 레오파드2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인정했죠. 1,000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격파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앞에서 레오파드2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에릭의 세르게이 섬렌이 이사는 첨단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너무 복잡한 시스템은 실전에서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K2는 능동 방어 체계와 제밍 시스템을 적용해 상부 공격에 대비하는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70년간 실전을 대비해온 한국과 냉전 이후 군축에 빠진 유럽의 차이가 드러난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위기감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라인메탈과 넥스턴은 EU 차원의 로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EU 방산 장비 견제가 목적이죠. 나토 무기 규격 변경 압박도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통신 암호화 방식, 특정 탄종 규격, 특정 전자장비 인증만 허용하는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유럽산 무기만 만족하게 됩니다. 언론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 무기의 유럽 기준 충족 여부를 의문 제기했고 프랑스 르몽드는 외국산 방산이 유럽 자립을 위협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능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전히 산업 보호 논리죠. 유럽 안보 전문가는 이는 기술적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블록화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폴란드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를 규합해 국방은 주권사항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폴란드 장관이 독일 대표를 향해 9년 걸리는 나라가 안보를 논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유럽이 서유럽 산업 블록과 동유럽 생존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의 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2030년대까지 육군 병력을 25만 명으로 증원하고 150조 원을 투입해 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K2 전차 1000대는 이 계획의 핵심이죠.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 배치된 K2 전차들은 이미 훈련과 실전 배치를 거치며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최대 지상군 강국으로 탈바꿈하려는 겁니다. 물류도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25년 상반기에만 K2 전차 124대, K9 자주포 60문을 폴란드와 유럽 각지로 운송했습니다. 자회사 아담폴이 현지 내륙 운송을 맡아 해상부터 육상까지 일괄 운송 체계를 구축했죠. 방산 화물은 외부 충격이나 납기 지연이 국가 신뢰도에 직결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정시성이 요구됩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폴란드 다음 에스토니아로 이동해 에스토니아 주문 K9을 실어 나르는 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심지어 UAE, 호주, 미국 등 주요 방산 전시회 출품 장비 운송까지 전담하며 K방산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독일과 프랑스의 마지막 희망은 차세대 전차 MGCS입니다. 하지만 방산 전문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차 설계 철학부터 다릅니다. 독일은 화력과 방호, 프랑스는 기동성을 중시하죠. 여기에 예산 분담, 기술 주도권, 생산 물량 배분까지 얽혀 있습니다. MGCS가 2030년대 중반에 나온다는 건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MGCS는 여전히 기술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틈에 한국은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K2 전차 250에서 300대 도입을 검토 중이고 일부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 계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1차 계약 물량은 단납기여서 폴란드 1차 물량 종산에 따른 매출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라인이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도 잠재 고객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현지 생산 체계입니다.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K2PL 생산이 시작됩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와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 조립을 넘어 기술 이전까지 포함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공장은 주변 유럽 국가의 판매 및 정비를 위한 유럽 내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유럽 대리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기록하며 서방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란드에 200문 이상 납품된 상태고 에스토니아는 K9 도입 후 3년 만에 국방력이 4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죠. 에스토니아는 만족도가 높아 천무 다연장 로켓 추가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배송 방식입니다. 폴란드에 장비를 실어간 배가 다시 에스토니아로 가서 에스토니아 주문 K9을 수송했습니다. 한국은 두 나라 물량을 동시에 생산해 조달한 겁니다. 완전 국산화도 눈앞입니다. 현대로템은 현재 독일산 변속기가 장착된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 중인데 2025년 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독일의 중동 수출 제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UAE 수출이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완전 국산화가 되면 이런 제약이 사라집니다. 노르웨이의 후회도 심상치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2023년 레오파드2를 선택하면서 K2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습니다. 나토 동맹국과 동일한 전차 보유, 독일과의 관계 강화가 명분이었죠. 하지만 2023년 8월 레오파드2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추가 주문으로 생산 라인 부족을 이유로 대당 가격이 45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뛰었거든요. 결국 노르웨이는 추가 옵션 18대를 포기했습니다. 국방 예산 한계 때문이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노르웨이는 보유 중인 36대 레오파드2 A4 중 8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는데 독일 전차는 2026년에나 도착합니다.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는 K2 전차를 도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7조 원 계약으로 시작된 한국-폴란드 협력은 이제 41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차 계약들이 모두 체결되면 말이죠.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구조 변화입니다. 70년간 독일과 프랑스가 나눠 먹던 유럽 방산 시장에 한국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이는 단순한 시장 진입이 아니라 유럽 안보 구도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이 산업을 중시한다면 동유럽은 생존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생존이 더 절박한 쪽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K방산의 유럽 진출,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